오늘 고등수학 수업하는 첫 시간이죠. 우리는 처음에 뭘 배우게 될 거냐면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수업 진도 나가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식의 분류 같은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식의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의개수. 항이 하나면 단항식, 항이 여러 개면 다항식. 근데 실제로는 이래요. 단항식은요, 예를 들어서 3x 같은 거, 혹은 4x제곱 y 세제곱 같은 거, 이렇게 숫자와 문자들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항이 하나로 된 식을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4y 같은 거, 얘는 항이 몇 개예요? 이런 건 우리가 이항식이라고 불러요. 항이 3개면 3x 더하기 4y 더하기 7,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삼항식이라고 불러요. 4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항이 4개면 4항식, 이런 식으로 항이 계속 늘어날수록 다 이름을 붙여요. 이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단항식과 다항식이 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다항식의 범주 안에 단항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아닙니다. 자, 이렇게 쉽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다항식 이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식들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볼 거예요. 우리 숫자들도 분류를 해보곤 했었어요. 예를 들어 실수가 무리수와 유리수로 나뉘고, 유리수는 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이 다항식이요, 정수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숫자로 보면 정수가 있으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 같은 게 있죠. 분수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문자가 분모에 있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3분의 1 x 같은 거 분수식이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리식이 있을 것 같죠? 너무 앞서 나갔어요. 무리식은 뭐냐면 이렇게 x 더하기 문자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괜찮으세요? 예를 들어서 루트 2x는 무리식이 아니에요. x가 루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얘네들 합쳐서 우리가 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린 그 중에서 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런 다항식의 계산은 우리가 중학생 때 이미 많이 배웠어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계산 보기 전에 우리 잠깐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3x 4제곱 더하기 4x제곱 y 세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7 이렇게 있다고 할 때, 항은 몇 개야? 4개. 4개죠. 이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x를 기준으로 볼 때 몇 차 항이에요? 4차. 이 말 괜찮아요? 괜찮아? 종성이도 괜찮아? 이게 x를 기준으로 보면 몇 차 항이에요? 2차. y를 기준으로 보면요? 3차. xy를 다 기준으로 보면 몇 차 항이에요? 5차. 5차 항이에요. 2차와 3차가 곱해져 있으니까 5번 곱해진 거잖아요. 네, 들어와.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 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몇 차 항인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승민이도 괜찮아요? 잘 앉으세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네,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 승민아 부탁이 있는데 문 좀 닫아주지 않을래? 고맙다. 또 얘는 x에 대한 4차 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x에 대한 몇 차 항이다? x만 기준으로 보면 2차 항. y를 기준으로 보면 3차 항. x, y를 다 문자로 생각하면 몇 차 항이라고요? 5차 항이다 이거죠. 다음에 여기 요 항에 대해서 x 4제곱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죠. 개수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것에 대한 개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기준이 되는 문자를 제외한 곱해져 있는 부분들을 개수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얘를 또 보면요.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4인 거죠.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x제곱만 기준으로 보면 여기 곱해진 건 뭐예요? 4와 y 세제곱이 있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개수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떠한 문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수 그러면 그것 말고 곱해져 있는 덩어리들을 다 개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얘는 x를 기준으로 보면 몇 차식입니까? 4차씩. 그죠? 차수가 제일 높은 건 얘가 있죠? 4차식인 거죠. 얘를 y를 기준으로 보면 몇 차식입니까? 3차씩. 얘가 제일 차수가 높으니까 3차식이 되는 거죠. x, y를 기준으로 보면 몇 차식입니까? 5차씩. 5차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동류항이라는 말은 뭔가요? 같은 사수와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3x 제곱 y 세제곱 4x 제곱 y 세제곱은 서로 동류항이 됩니까? 네. 얘는 되죠. 3xy 제곱 그리고 x 세제곱 y 제곱은 동량이 됩니까? 안 되죠. 문자의 종류는 같았지만 차수가 달랐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한번 쭉 짚고 넘어갔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다항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그 다음에는 식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얘기해 봤고, 이제 이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칠판을 좀 지울게요. 효은이도 왔네요? 아 맞다, 같이 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부터 긴장하신 거예요? 네, 언제까지 하셨어요? 12시요. 12시요? 그러면 약간 학원 땡땡이 치고 놀 수도 있었는데 훌륭하시네. 그래요, 오늘 시험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아까 식이분류 얘기해봤고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죠. 계산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걔네들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이 시는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4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 더하기 6x제곱 빼기 3x 더하기 4 있어요. 이렇게 둘을 더했어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둘 계산은 뭐가 돼요? 24 X를 뭐? 24? 더하기잖아요. 10x제곱이요. 그 다음은요? 2X 2x. 그 다음은요? 11 10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4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 빼기 6x제곱 빼기 3x 빼기 4 더하기 이렇게 있으면 이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예,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를 빼니까 플러스 돼서 8x 7 빼기 4니까 플러스 3 되겠죠. 괜찮으세요? 아주 짜잘하게 설명을 하면 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배를 하고 뭘 하고 다 얘기하겠지만 핵심적인 부분 얘기를 하면요 4x제곱이랑 마이너스 3x랑 계산합니까? 안 하죠? 4x제곱은 6x제곱이랑만 계산을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료형 그렇죠. 덧셈 뺄셈은요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하죠. 근데 이 계산한 결과가 10x제곱이었잖아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왜 10이 나왔어요? 4랑 6을 더했으니까 4랑 6은 x제곱에 대한 계수였죠. 계수끼리 계산했던 얘기죠. 동류항끼리 계수를 계산하면 됐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자, 다음에 곱하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효은이 그럼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요? 6시. 아, 되게 일찍 일어났네요. 6시에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뭘 도와드렸어요? 그냥 양념 만드는 거예요. 아, 양념 만드는 거 도와드렸어요? 혜린이는 몇 시에 일어났어요? 라면이 깨웠어요. 효은이가 깨웠어요? 네. 어제 그러면 같이 주무신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4x제곱 y 세제곱 곱하기 5xy 4제곱 이렇게 있어요. 계산은 뭐가 돼요? 20 네, 4, 5, 20 그리고 x는 몇 제곱 돼요? 세제곱 되죠. y는요? 7제곱 예, 7제곱 되죠. 요약을 해볼까요? 숫자는 숫자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여기 x 제곱과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1이 있는 거죠. 얘네들 곱하면 x 세제곱이 되죠. 혹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규칙을 알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수 법칙이라고 그러죠. 숫자끼리 문자끼리 곱하고요. 지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면 돼요. 지수 법칙의 내용도 잠깐 얘기해 보면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x m제곱 곱하기 x n제곱은 x 몇 제곱 돼요? m 더하기 m 더하기 n제곱 되는 거죠. x m제곱 나누기 x n제곱은요? 그렇죠. 빼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n이 m보다 클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게 양수일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 여기 또 예를 들어 볼까요? x 4제곱 나누기 x 4제곱은 뭐가 돼요? x 0제곱이라고 하나요? 1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m과 n이 같으면 그럼 이제 이렇게 1 되는 거죠. 또 만약에 x 4제곱 나누기 x 7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x 세제곱분의 그렇죠. x 7제곱분의 x 4제곱하니까 약분하면 x의 세제곱분의 1 되죠. 그러니까 얘에서 이거 뺀 거분의 1 되는군요. 이렇게 규칙으로 쓰면은 뭔가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이제 빼기를 반대로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지수 법칙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보면 x의 m제곱에 x n제곱 아니 여기 n제곱하면 뭐가 돼요? x x의 m 곱하기 n제곱 되죠. 괜찮으세요? 종성아. 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다음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4y 곱하기
3x 마이너스 y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어떻게 곱하기 하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3x 제곱 빼기 xy 곱하면요 12xy 곱하면 빼기 4y 제곱 하죠. 괜찮으세요? 그때 얘네들은 계산 한번 더 하죠. 3x 제곱인데 여기 둘 계산 뭐가 돼요? 예, 플러스 11xy 되죠. 여기는요 빼기 4y 제곱 되죠. 그럼 또 요약해 볼까요? 이런 애를 여기 다 곱한다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다 전개한 후에는 그 다음에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또 하는 거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 이거죠.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뭐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다항식끼리 곱하기 계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공식들을 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을 외우게 했던 거죠. 그럼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볼까요? 자, 거기 15페이지 가서 칠판을 좀 지울게요. 아직 여기 이제 나눗셈은 남아있어요. 나눗셈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꼼꼼히 공부해 오도록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좀 미리 풀어보셨잖아요. 거기 7번에서는 헷갈리는 거 없으셨어요? 7번에 4번이요. 아, 그 전에 이것도 있었네요. 여기 12페이지를 실은 먼저 봐야 되겠네요. 12페이지. 12페이지 볼 때에 먼저 1번 문제를 좀 볼게요. 1번 문제. 이제 이거는 아까 설명해 드리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3x 제곱 빼기 2xy 더하기 4y 제곱 z 더하기 x z 제곱 빼기 3x 세제곱이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식을 정리하라고 해놓고 처음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이 말. 점점 커지는. 네, 이제 그냥이 아니라 x에 대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럼 x만 문자로 보란 얘기인 거예요. 내림차수는 우리가 10을 말이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 나가죠. 근데 여기 내림차수는 점점 갈수록 차수가 낮아지게끔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차수가 높은 걸 써야 돼요? 아니면 낮은 걸 써야 돼요? 높은 걸 써야죠.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항상 어떤 문자가 기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어떤 문자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차수가 다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x만 문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인가요? 여기 있죠. 얘를 먼저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 다음은요? 네, 얘가 있죠? 더하기 3x 제곱. 그 다음에 1차가 있나요? 네,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xy랑 xz제곱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근데 이제 여기서 x만 문자로 볼 거잖아요. 나머지는 숫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y를 마이너스 2yx로 쓰고 얘도요 z제곱 x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하나도 없는 게 이렇게 4y제곱 z가 있네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식을 정리할 때 4x 더하기 3x가 있으면 어떻게 바꿔요? 7x로 계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부분 보세요. 둘 다 1차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해야 돼요. 이때 4나 삼각형 역할을 x가 아닌 얘네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 계산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y 더하기 z제곱 x가 될 거란 얘기죠. 괜찮으세요? 여기 마저 쓰면은 이렇게 해서 3x제곱 더하기 4y제곱 z 이렇게. 그러니까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려고 할 때는 그 문자를 기준으로 차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으로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같은 차수양이 여러 개 있으면 개수끼리 계산해서, 그러니까 덧셈 계산을 해서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아래 있는 거 볼까요? y에 대한 오름차순, y에 대한 오름차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림차순은 갈수록 차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오름차순은요? 갈수록 차수가 올라가면 돼요. 그럼 처음에 차수가 높은 걸 쓸까요? 낮은 걸 쓸까요? 낮은 걸 써야 되겠죠. y를 기준으로 보고 있네요. 차수가 제일 낮은 건 아무래도 이제 빵차겠죠. y가 없는 거.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제곱 있고요. 노란색으로 볼게요. 마이너스 3x제곱 있고요. 3x제곱이 있고요. y. 얘가 있네요. 다른 것들은 다 y가 그래도 하나 이상은 있네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3x제곱 다음에 얘 쓸까요? 더하기 xz제곱 더하기 얘 마이너스 3x 세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는요. 마이너스 2xy. 네, 여기 1차가 있죠. 마이너스 2xy가 있네요. 그 다음은요. 여기 2차항이 있군요. 플러스 4zy 제곱이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말 이렇게 문제 풀면서 정리해봤고요. 자, 거기 3번 문제도 잠깐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지루하죠? 이게 우리가 아예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집중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좀 봐주시고 오늘 지나면 한결 나아질 겁니다. 3번 보시면, 그러면 혜빈이는 오늘 김치할 때는 어떤 김치를 했어요? 김장할 때? 배추요. 배추요? 굴 넣었어요? 네. 굴 넣었어요? 네. 혜린이는 굴 좋아해요? 아니. 안 좋아해요? 네. 형훈이는요? 굴 좋아해요? 좋아해요. 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할 때 굴을 넣지 않기를 항상 바라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김치 했다고 하면은 굴 넣냐고 물어봐요. 그럼 어머님이 안 넣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먹다가 굴이 나와요.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죠. 계산을 쭉 해나가면서 어떠한 법칙이 적용이 된 것이냐라고 묻고 있죠.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썼네요.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빼기 이렇게 했네요.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거기 어디 뭐 한 칸에도 여러분 적어 놓으실까요? 연산 법칙이라고 해놓겠습니다. 뭐 연산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일단 있을 수 있죠. 사실 연산이라는 건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통칭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연산이라고 볼게요. A 동그라미 B가 있을 때 B 동그라미 A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같다라면, 이게 성립한다라면 우리는 뭐가 성립한다고 얘기하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놓고 보면 어떠한 연산이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인가요? 더하기랑 곱하기가 그렇죠. 빼기는 다르죠. A 빼기 B랑 B 빼기 A는 서로 다르니까요. 나누기도 다르죠. 하지만 곱하기와
더하기는 가능하죠. 더하기와 곱하기가 가능하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A연산, B연산, C A연산, B연산, C가 있는데 이때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C를 적용하는 거랑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A를 적용하는 거랑 결과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죠. 근데 저게 항상 성립한다라면 같게 된다라면 우리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느냐면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합 법칙은 언제 성립할까? 저 동그라미 연산이 뭐일 때 성립할까라는 겁니다. 뭐일 때 성립할 것 같아요? 더하기. 그 이거죠. 정확히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더하기 4 얘네 둘 먼저 더하고 4 더하나 3, 4 더한 다음에 2 더하나 똑같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2, 3 곱한 다음에 4 곱해도 6, 4, 24 12 곱하기 2에도 24가 되죠? 얘네도 같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끼리 있거나 아니면 곱하기끼리 있으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빼기가 잘 안 돼요. 2 빼기 3 빼기 4 2 빼기 3 빼기 4가 있을 때 계산한 거랑 여기 계산한 거랑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이죠. 4 빼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여기는요.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그걸 빼니까 더하기 1이 되죠. 2 더하기 1은요. 3 됐죠. 같지 않죠.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릅니다. 더하기끼리 있을 때나 곱하기끼리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죠. 분배 법칙은요.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얘기해봤죠. 이 아래로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분배 법칙은 바로 법칙을 먼저 쓰고 적용되는 예를 보여드리자면 2 곱하기 3 더하기 4가 있으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해서 6 더하기 8에서 14 얘와 얘가 같다라는 게 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한 다음에 곱해도 7이 14죠. 그런데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해도 14가 나오죠. 같죠? 이렇게 분배해도 결과가 같다? 그게 분배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윗줄에서 아랫줄로 갈 때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중에 뭐가 성립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왜 되는지를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 그냥 이미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법칙들이 적용이 된 것인가? 뭐가 달라졌어요? 가로가 달라졌죠. 얘네 둘을 묶었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뺐네요. 그럼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결합 법칙이 적용이 된 거죠. 결합 법칙이 적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요. 그 다음 줄에는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 되어 있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예. 그렇죠. 얘네 둘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럼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된 거예요?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2x 제곱이 있는데 이때 얘네 둘을 묶었고요. 여기 이렇게 더하기 x 빼기를 했네요. 이번엔 뭐가 달라졌나요? 네?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결합이죠. 이 더하기끼리 있을 때 괄호를 얘가 아니라 얘를 먼저 계산한 거잖아요. 결합 법칙이 적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저 계산한 거죠. 2x 제곱 쓰고 여기는 6x 제곱 됐고 2x 세제곱 6x 제곱 더하기 x 빼기 1 한 거죠. 다음은요. 결합, 교환, 결합이 됐겠네요.